네, 여러분,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적과전 종합위험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그림 2-3 표본주 선정, 여기 먼저 보실 차례인데요. 이 아래 그림 2-3을 보시면은 이제 55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표본주로 선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55번까지 이 과수원의 나무 중에서는 여기 별표로 지금 체크한 이런 것들이 표본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표본주로 선정을 할 때 손해평가를 갔어요. 만약에 입구가 과수원의 길이 여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쪼르르 3개를 표본주로 선정을 하면은 더 손해평가, 이제 평가를 하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표본주를 선정을 할 때는 각 과수원별로 이제 골고루 평균적인 한 주 이상의 나무를 표본주로 선정을 해야 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2-3번의 그림입니다. 네, 아래 3번 보시면은 육아타박률을 확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의 우박 피해 그리고 필요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적과 전 얘기죠. 적과 전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거나 필요시에 이제 육아타박률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과 전에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재해를 지금 포함하냐 하면은 다시 한 번만 써보자면은 적과 전 5종 한정에 해당하는 재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5가지를 적과종 5종 한정 이제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5가지가 적과종 5종 한정 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육아타박률 확인해서 아래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은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육아 및 꽂는 등에서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육아의 비율을 표본조사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거죠.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은 육아나 꽂는 등에서 이제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 육아의 비율을 표본조사로 지금 개수를 세는 게 적과 종료 전 육아 타박률 확인하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네, 보시면은 4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주수는 어떻게 지금 조사하냐 하면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 품목별에 별표 1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표본 주수를 선정한 뒤 조사용 리본을 부착합니다. 리본을 부착하고요.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 과실수를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주를 선택하고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위에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처음에 했던 요 내용이죠.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 과실수를 감안하여 대표성을 가진 표본주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렇게 한 군데 모아서 선정하면 안 되고 과수원 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제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표본주가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29번의 나무를 표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옆에 있는 30번 나무를 표본주로 대체할 수 있고요. 표본주의 수가 더 많다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표본주수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별표 1의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강의 앞에 이 별표 1을 실어 왔는데요. 이 별표 1 자료는 제 카페
이지손편 카페 들어가시면은 제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자료를 별도로 공유를 해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별표 1 여러분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표 1 보시면은 품목별 표본주 구간의 수의 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품목이 지금 이 표본주 수 표를 보고 선정을 하냐 하면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여러분 지금 배우는 과수 4종 들어가 있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여기에 적혀있는 이 품목들은 지금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이 별표 1의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50주 미만은 5개, 5주, 50주부터 100주 미만이죠. 100주 미만이니까 99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99주까지는 표본 주수를 6주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부터 149주까지 되면은 7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0주부터 199주까지는 이제 8주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 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5로 시작해서 17로 1000주 이상은 17개의 주로 끝나죠.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50, 100, 150, 200, 300, 400, 500주 미만이에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규칙 정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기 나번까지는 봤고 이제 다음 페이지 다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본 표본주 별표 1번 있죠? 그 별표 1번에 따라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면은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을 하여 피해 유과와 정상 유과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다만 사과랑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과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숫자 당연히 외워야겠죠? 표본주를 선정을 했으면은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를 표본으로 추출하여서 피해 유과와 정상 유과의 개수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사과와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과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아래 그림 2-4번 유과 타방률 조사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사과랑 배,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사과랑 배라고 써여 있고요. 그 아래는 단감이랑 떫은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과랑 배는 위에서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과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옆에 예를 보시면은 과총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샘플 유과를 이 2번 유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번호가 뭐 1, 2, 3, 4, 5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1, 2, 3, 4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2번 유과로 선택을 했으면은 이 과총 1번 과총에서도 2번, 2번 과총에서도 2번, 3번 과총에서도 동일한 위치의 2번 유과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라. 이게 사과랑 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단감이랑 떫은감은 선택된 유과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데요. 이렇게 단감 나무가 있으면은 뭐 여러 개 선택을 하겠죠? 그럼 선택된 유과에 대해서 우박으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게 유과 타방률의 조사 요령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그럼 이렇게 유과 조사를 해서 이 유과 타방률을 어떻게 구하냐 거기에 관련된 표 나와 있는데요.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를 합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본주를 구해서 그 표본주에서 이제 유과애를 센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를 다 더합니다. 그거를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와 정상 유과수의 합계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표본주의 피해 유과수를 전체의 유과수로 나눠주면은 이제 유과 타방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 보시면은 이제 낙엽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낙엽률 확인 중요 포인트는 이 낙엽률 EPA를 조사하는 거는 단감이랑 떫은 감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확연도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 시 이제 이 낙엽률 확인을 하게 됩니다. 6월 1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낙엽률 확인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가나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 방금 본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은 별표 1이 지금 요 표가 품목별 표본 주수표 이 표가 별표 1번입니다. 네.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에 있는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표본 주수에 따라 표본주를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를 선정을 한 거에다가 조사용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이 결과지가 뭐냐 하면은 신초 1년생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이 동서남북 4곳의 신초 1년생 가지에다가 이제 무작위로 정한 다음에 각 결과지별로인데 한 글자가 빠졌네요.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랑 착엽수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본에다가 적어서 낙엽률을 산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 낙엽수 조사한다고 했죠? 이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낙엽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잎이 떨어진 자리가 여기 낙엽이 생겼구나 해서 낙엽수를 지금 세는 거고요. 지금 착엽수는 붙어있는 그 개수를, 붙어있는 잎의 개수를 세는 게 착엽수겠죠? 다음 4번 보시면은 여기 나에서 산정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병해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착엽수가 떨어졌는데 낙엽이 발생했는데 이게 병충해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붙어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간주하고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낙엽률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데요. 낙엽률은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를 모두 센 다음에 그 값을 낙엽수랑 착엽수 더한 값으로 나눠주면은 총 전체의 잎 중에서 낙엽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만큼이 낙엽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필기 한 개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낙엽률을 언제,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저희 시험에는 이제 낙엽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낙엽률 구하는 공식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란 거를 구할 때 이 낙엽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식이 뭐냐 하면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 여기에서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네, 이렇게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낙엽률을 이때 요때 사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낙엽률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재해 종류랑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하고요. 적과 종료가 됐는지 이제 확인하고 착과 피해가 조사가 필요한지 만약에 우박이 발생했으면은 착과 피해가 조사한지 그 필요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가 감소했으면은 이제 미보상 비율,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미보상이죠. 그 비율을 조사해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면은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나와 있는데요. 과수 사종에 해당하는 얘기고 적과 전의 종합위험 방식, 보장 가입 과수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조사 대상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피해 없어도 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을 재배하는 전체 과수원의 피해 여부랑 관계없이 이 적착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재해는 없어도 된다.
언제 조사를 하냐 하면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떫은 감은 1차 생리적 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료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시나 군 등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 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됐죠?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는데 개수를 세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냉해 피해나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금 해당 농지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접수를 하세요라고 알려라. 그게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적과 후 착과 후 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1번 나무를 조사합니다. 나무 조사를 통해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품수재별로 실제 결과 주수나 미보상 주수, 고사, 수학 불능 주수를 파악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이 값들을 구해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가 되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를 정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조사 대상 주수를 통해서 적정 표본 주수, 아까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 그러니까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네, 이때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해야 되고요. 품수재별로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체크한 게 하시고요. 이제 구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이제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의 합으로 나눈 값인데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래 보시면은 이 사과 품목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 산정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뭐 스가루, 홍로, 부사. 그럼 재배는 반밀식이냐, 밀식이냐, 일반이냐. 그다음에 수령은 10년 됐냐, 20년 됐냐 이렇게 나눠놨고요. 실제 결과 주수를 세어보니까 합계가 550주였습니다. 됐죠? 근데 미보상 없어요. 고사 없어요. 수학 불능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그대로 가서 550주가 되는 거고요. 이 550주의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넘겨보시면은 550주였죠? 550주면은 지금 500주 이상 600주 미만에 해당이 합니다. 그러면은 표본 주수는 12주가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500주 이상 600주 미만은 12주. 네, 그럼 여기에다가 별표 1에 따른 표본 주수는 12주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 값을 모른다고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요러고 보시면은 이제 이 위에 있는 표에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 값을 찾을 예정인데요. 이 적정 표본수 산정식, 이 스가루 반밀식 10년짜리는 전체 표본주수가 몇 주예요? 아래에서 이 별표 1에서 12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2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은 550이었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 자리에는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 품종별, 근데 여기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이죠. 그러니까 스가루 반밀식 10년, 조사 대상 주수는 100주였어요. 100. 됐죠? 그 다음에 이 스가루 반밀식 20년짜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체 표본 주수는 마찬가지로 12주였고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은 550이다. 그리고 여기는 200이 들어간다. 그러면 홍로 밀식 10년짜리는 마찬가지로 전체 표본 주수는 12주였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는 550주 100개네요. 100. 그다음 여기는 12 곱하기 전체는 550인데 150주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은 아마 2.1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4.3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2.1 정도. 이거는 한 3.27 뭐 이런 식으로 빠질 건데요. 여기 위에 표 보시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려라 라고 했죠. 그러면 2.1이 나왔으면은 올림이잖아요. 올림이면은 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는 거니까 세 주가 되는 거예요. 4.3은 올리는 거죠. 첫째 자리에서 올려라. 그럼 5주. 이거는 2.1이니까 올려라. 3점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라. 4주. 이렇게 되겠네요. 맞게 구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 5, 3, 4주죠. 여기 적정 표본주수 보면은 지워볼게요. 네. 3, 5, 3, 4. 맞네요. 됐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적정 표본주수의 합계는 15주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적정 표본주수를 구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 먼저 이 실제 결과 주수의 값을 가지고 이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을 따져주세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이렇게 구하고요. 이 값을 가지고 별표 1에 가서 표본 주수가 몇 개냐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 표본 주수를 가지고 각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적정 표본 주수 산정식을 통해서 값을 다 이렇게 4개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다 올려주면은 각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의 적정 표본 주수가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리본을 부착하면 되는 거고요.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착과 수산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보상 비율,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해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별표 2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 2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3번 보시면 낙과 피해 조사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 낙과 피해 조사 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